대한코라와 대한사이다가 새로 나왔답니다. 소풍 갈 때, 여행할 때 쏴 솟아오르는 거품에 여러분이 더위가 싹 가시는 대한사이다. 대한코라는 향긋한 그 맛이 자랑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 가족 소풍에는 대한코라, 대한사이다, 자매품, 아기우유, 피만도 있어요. 대한식품공사.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 소장 그레나디입니다. 제 옆에는 어김없이 저희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유령공학 전문가이자 총각기신 권위자 도포이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포이 박사입니다. 네. 팟캐스트 변칙현상연구소에서는 지구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칙적인 현상들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다룰 변칙현상을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anomaliesresearchlab@gmail.com 연락 주시고 저희 채널 설명이 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저희 변칙현상연구소 비상근 연구원으로 임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저희는 시간 역행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제품은 뭐였죠? 이번에는 저희가 많이 먹는 음료수죠. 콜라 있잖아요. 콜라죠, 콜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한 콜라였다. 그렇죠. 대한코라였다. 그죠? 특이하게도 쓰기는 콜라라고 쓰는데 읽기는 코라라고 읽어요. 코라 이 당시에는. 그죠? COLA 하면은 연음이 안 일어날 것 같이 그렇죠, 생겼거든요. 코라 일본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언제 광고냐? 1965년 광고냐? 1965년 광고. 보통 이제 저희가 시간 역행 광고를 과거의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는데, 그렇죠. 이제 TF 디프레션 머신을 사용해서 자세한 거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튼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이 뭐냐면 이 당시 광고 카피는 국한문 혼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한자 너무 많이 섞여 있어. 그렇죠. 구글 렌즈가 없으면 읽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렇죠. 우리 둘 다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영어밖에 못하고 도포이 박사님이 이제 국어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계국어입니다.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다행히도 이거는 전부 한글로 쓰였다. 대한식품이 대한식품 맞죠? 대한식품이 대한코라는 카피가 전부 한글로 쓰였는데 이 국한문 혼용체가 요즘은 사실 신문 헤드라인 정도? 그렇죠. 네, 뭐 여, 야 그 정도만 하죠 보통. 그렇죠. 뭐 윤, 문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국한문 혼용체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특히 신문에서는 거의 항상 국한문 혼용체를 썼죠. 한겨레 빼고요. 한겨레. 그렇죠. 한겨레는 이제 좀 민족지를 좀 표방하는 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한글을 많이 쓰고요. 당시 신문들, 메이저한 신문 일간지들은 전부 다 국한문 혼용체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박정희 정부 때 한글 전용을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국한문 혼용체를 그만 쓰고 그렇죠. 한글로 쓰자고. 당시가 이제 196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 그래서- 어머니 세대죠. 그렇죠, 딱 태어났을 그렇죠. 때. 상용화되기까지는 20년이 넘게 걸린 거죠. 이게 90년대 중반이 돼서야 이게 좀 90년대가 돼서야 이게 좀 어느 정도 이 한글 전용이라는 게 진척이 됐으니까. 80년대 학번에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 대학에서는 특히 법대였을 겁니다. 아마 교수님들 중에서는 한자를 많이 쓰면은 그 답안지 시험 답안지에서 한자를 많이 쓰면은 무조건 점수를 많이 주는 분들이 계셨대요. 그러면은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용보다는 그걸 더 본대요. 한자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본다. 아마 그 숫자를 3개 했을 거야, 조기들한테. 제 그거 생각나네요. 저 이제 대학교 때 네네. 이제 영어 수업이 있는데 이게 기준 미달이 돼야 들을 수 있는 영어 수업이 있어요. 에이플 받기 기초 쉬운. 영어 뭐 그쵸. 이런 느낌? 네. 일부러 제가 네. 비틀즈 노래를 복붙했거든요. 비틀 노래를 그냥 가사를. 근데 영어 약간 논술이었는데 네. 뭐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논술 문제였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비틀즈 노래 복붙했단 말이에요. 네. 비가 나온 거예요. C부터인데 C부터 들을 수 있는데 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보다 더 대단한 창의력을 가진 놈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비틀즈 노래를 복붙했는데 B가 나왔다고요? 그렇죠. 이제 답안지를 안 보나요? 그게? 뭐가 뭐, 이 C 받은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험이 있는 줄을 몰랐대요. 안 가면 C구나. 안 그쵸. 가야, 아예 안 봐야 C구나. 그렇죠. 뭐라도 채워서 내면, 이 친구는 알파벳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알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B를 준다. B를 주고 이제 내용이 괜찮다 하면 A를 주는 거고. 굉장히 후하네요, 그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못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얘기네요. 그리고 다시 대한콜라 얘기로 돌아가서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0년대에,
2023년이지만 아무튼 2020년대 탄산음료 시장은 굉장히 집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시장의 플레이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양한 편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2021년 자료를 보면은 코카콜라가 점유율이 지금 23%, 그렇죠. 실성사이다가 17.5%, 그리고 펩시가 7%. 지금은 좀 더 올랐을 것 같네요. 펩시 제로가 이제 뭐 엄청난 점유율을 지금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별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사실상 과독점입니다. 지금 과점 상태예요. 이제 코카콜라 계열 음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LG 생활건강에서 코카콜라 음료를 생산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매출액으로 보면 전체 시장이 47%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반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롯데칠성인데 롯데칠성이 28%, 기타가 25%. 그렇죠. 그러니까 코카콜라하고 이제 칠성, 네. 롯데 칠성 쪽만 합쳐도 75%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타 25%도 이제 영세 업체가 아니고 보통 이제 대기업 PB 상품이 있거든요. 그죠? 뭐 이마트 노브랜드 콜라라든가 뭐 GS PB 상품도 있고 그죠? 약간 싼 맛으로 리얼프라이스. 먹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품들 점유율까지 생각해 보면은 사실 기업이 몇 개 안 된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대한코라 같이 이런 중소 브랜드가 훨씬 더 많았다.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시장이었다. 그죠? 그때가 언제 때부터 이기 시작을 했죠? 그때가? 이제 50년대였죠. 네네네. 50년대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군소 사이다 회사가 이제 그렇죠. 난립하면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했다. 그렇죠, 그렇죠. 시장을 완벽하게 독점하거나 이 시장을 완벽하게 주도하는 이런 세력은 딱히 없었고, 이런 뭐 대한코라나 뭐 스타 사이다, 뭐 서울 사이다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이런 좀 마이너한 업체들이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거기다 이제 칠성 사이다가 좀 메이저한 플레이어로 나온 거죠. 그리고 60년대까지 저희 광고 65년 거니까 60년대까지 사이다 전쟁, 콜라 전쟁이 벌어졌다. 그렇죠. 네, 그런 시대를 반영한 광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식품이 소풍 갈 때, 여행 갈 때 대한코라 그리고 대한사이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은 네.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저희 변칙현상연구소 플로리다 지부에서 플로리다맨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플로리다맨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이 플로리다맨입니다. 시기는 2020년 2월 18일이고요. 2020년이죠. 네, 오늘이 플로리다맨은 28살이 스테판 쇼트입니다. 스테판 쇼트. 플로리다 디랜드 지역에 위치한 세이브 라스토어라는 데가 있어요. 세이브 라스토어가 뭐냐면 일종의 달라스토어 같은 건데, 달라스토어 뭔지 아시나요, 박사님? 약간 1달러, 약간 그렇죠. 1달러 판매 이런 느낌.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소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이소 같은 건데 이제 이제 그로서리라고 해서 이제 생필품을 다 파는 거, 문구류만 파는 게 아니고 음식도 팔고 뭐 다 팝니다. 그렇죠. 달러스토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달러스토어, 뭐 달러트리, 뭐 세이버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다 있어요. 뭐 파는 건 다 똑같고 브랜드가 다 있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간 적이 있는데, 네. 캐나다에 제가 숙소 옆에 달러스토어 하나 있었는데 그 달러스토어 브랜드가 뭐였나? 달러 파워였습니다. 달러 파워. 그 브랜드 장난이 아니죠, 이름이. 그냥 달러 파워예요. 달러 파워. 달러의 파워. 달러 파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좀 싸구려 상품들을 파는 그냥 좀 뭐 서민을 위한 그런 가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멍가게 같은 겁니다. 구멍가게보다 좀 더 큰 사이즈. 근데 여튼 오늘이 플로리다면 스테판 쇼트든 이 세이버 라스토어라는 가게에 들어와서 이제 고기 진열대를 향했습니다. 고기 진열대를 향해서 거기에 있는 고기들을 바지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바지에 쑤셔 넣었어요. 왜죠? 그거는 좀 이따 생각해보죠. 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점원이 이걸 보잖아요. 그렇게 큰 마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제지하려고 했죠, 당연히. 제지하려고 하니까 이제 스테판은 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가게 밖에서 달리는 와중에 점원이 쫓아오자 옷을 벗으면서 훔친 스테이크를 바닥에 흩뿌리면서 달렸다. 약간 그 카트라이더 바나나 껍질 그런 그렇죠. 걸 노린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그렇다고 해요. 좀 이따 얘기해보죠. 경찰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가 벗은 채 달려가는 스테판을 보고 경찰도 같이 쫓아갔죠. 스테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테이저를 쐈습니다. 테이저 그건 아시죠? 알죠. 그렇죠. 여기 어떻게 된 거죠? 탁 쏘면 실이 팍 나와. 그렇죠. 전기 실이 팍 충격 나와. 팍. 예, 그렇죠. 그렇죠. 랄랄랄랄랄랄 바로 지리고.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진술에 따르면은 훔친 것은 리바이 스테이크 좀 싼 거거든요. 그게 41달러. 11달러면 그렇게 많이 훔치지도 않았네요. 그럴까요? 근데 미국에서는 좀 가격이 싸니까 이게 41달러도 양이 꽤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와 1급 종도둑으로, 우리 종도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페리 세프트라고 뭐 그렇게 큰 걸 훔친 건 아닌
그런 범죄입니다. 약간 경범죄 느낌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체포가 됐고요. 근데 여기 의문점이 몇 가지 드는 게 있습니다, 박사님. 어떤 거죠? 첫 번째 의문점은 애초에 이거를 훔치려고 계획을 했다면 왜 주머니나 가방을 가져온 게 아니라 왜 바지에다 쑤셔넣냐면 바지라는 게 이게 주머니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래가 뚫려 있는데 주머니가 아니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왜 벗었나? 벗을 필요까지 있었나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추정이 되는 거는 네. 바지에 주머니가 없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추닝 바지 같은 거. 그죠? 이 주머니 없는 바지였을 수도 있고 네. 이것보다 더 근거가 확실한 게 네. 이제 조금 컴플렉스가 좀 있었다. 좀 그 하반신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렇죠. 이제 좀 쑤셔 넣는 거에서 좀 두둑히 넣었다. 두둑히. 그래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거 말고는 솔직히 이유가 생각이 안 나네요. 계획적으로 그렇죠. 했다면 주머니를 가져왔을 것이고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면은 그래도 적어도 바지에 쑤셔 넣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이거 일종의 헨젤과 그레텔이 아닌가. 스테이크를 흘려서 이제 길을 표시해 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플로리다맨 스테이크를 바지에 쑤셔 넣어 훔치다가 그리고 가게 밖에서 흩뿌린 스테판 쇼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변칙 현상 파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주제는 비디오 테이프는 비디오 테이프. 그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하신 것 같지만은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20살이 넘으셨다면은 그렇죠? 그렇죠.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화에서만 접했을 것이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DVD로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업종 전환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집에 비디오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비디오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그때 비디오를 사는 게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람 생각에는 비디오는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도 보통 집에 비디오가 몇 개는 있습니다. 몇 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한 화가 있었고 하나가 무슨 내용이냐면 그 롱스톤하고 피카츄하고 싸우는 건데 이 에피소드 아시나요 혹시? 저는 기억이 네. 당연히 안 나죠. 네.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웅이랑 싸웠겠죠. 그렇죠. 그 실룬 걔랑 실룬 걔하고 걔가 그 돌 데리고 다니잖아요. 돌. 그쵸. 꼬마 돌 근데 아무튼 롱스톤이 그 뱀같이 생긴 돌이잖아요. 걔하고 피카츄랑 싸우는데 막 지우가 물레방아 그 발로 돌리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거든요. 왠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돌이어서 100만 볼트가 잘 안 통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물레방아를 왜 돌렸냐면 확실치 않은데 이것도 피카츄한테 전기를 주려고 했던 거였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됐어요. 피카츄 전기 충전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열심히 돌려서 결국은 이기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억나는 게 여러 개 있었지만 기억나는 건 이제 잭이라는 영화죠. 잭. 그쵸. 이제는 고인이 되신 로빈 윌리엄스 대배우죠. 대배우. 이제 그분이 연기하신 건데 이제 작중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무슨 역할이냐면 애예요. 애. 내가 병에 걸려서 나이는 10살인데 왁구는 40살이에요. 좀 슬프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도포이 박사님은 집에 비디오가 있으셨나요? 저희 집에도 이제 비디오 있었죠. 네네. 저희 집에 뭐가 있으셨죠? 이제 신기한 한글 나라라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애들 한글 처음 배울 때 교육용 비디오가 있었는데 네. 기억나는 게 그때 이응 하면은 이제 뭐가 생각나세요? 막 기억하면은 기억하면 고래, 고래. 이응하면은 원기소. 그쵸. 네. 근데 그 어부가 나왔었어요. 어부. 이응의 어부가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장래희망이 어부였어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쵸. 이제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꽁치를 엄청 좋아했어요. 꽁치하고 꽁치. 예. 그리고 도루묵을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도루묵은 도대체 어디서 먹어요? 이 강원도 쪽에서 맞네. 많이 나죠. 도포이 박사님이 좀 본가가 강원도에 있으니까 그죠? 이제 속초로 넘어가면 좀 많이 나거든요. 도루묵을 애들은 도루묵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보통 그죠? 전 도루묵에 환장했어요. 그거 맛있어요. 약간 입맛이 네. 조금 애 입맛은 아니었는데 도루묵에다가 무슨 맛인데요? 도루묵 맛이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선이잖아요 일단. 살짝 감칠맛 있는 것 같았어요. 뭐 지금 잘 오래 안 먹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도루묵. 그리고 둘리는 어느 가정이나 한 화점이 있었는데 도포이 박사님 가지고 계신 에피소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확하게 뭔가 밤이었고 네.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요. 혹시 동굴 에피소드 아니에요? 동굴 아니에요. 뭔가 그 밤이었어요. 동굴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둘리 같은 경우는 전 동굴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동굴에 조난당해서 뭐 라면 끓여 먹는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뭐 일단 생라면으로 먹고 물을 먹으면 안에서 불어. 또치가 그런 말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리고 해골 나와갖고 뭐 나는야 도깨비 이거는 거상인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영화 얘기를 좀 하자면 그 비디오 테이프가 지배하던 시절이 영화 제목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 잭처럼 이렇게 평범한 영화 제목도 있는가 하면은 번역을 뭐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OTT 사이트 좀 보다가 퓨처 월드라고 1976년에 나온 영화 있거든요. 엄청 오래됐네요. 네, 엄청 오래됐죠. 근데 그 당시에 그 OTT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정식으로 발매된 그 제목을 기준으로 자기 카탈로그에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퓨처 월드라는 건 이제 고성능 AI 로봇들이 나와갖고 얘네들이 있는 테마파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어떤 뭐 일이 펼쳐지는 뭐 이런 내용인데 영어 원제목은 퓨처 월드입니다. 퓨처 월드예요. 근데 한국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미래 세계의 음모. 퓨처 월드라 하면은 뭔가 네. SF 느낌이 잔뜩 나는데 네. 미래 세계의 음모하니까 뭔가 네. 공포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네요. 근데 사실 미래 세계의 음모라는 제목이 영화 내용이 더 맞긴 하거든요. 근데 퓨처 월드를 어떻게 번역해도 음모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배급사에서 그냥 멋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예시를 들어보자면 좀 옛날에 개봉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청취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부치 캐시디 앤드 선댄스 키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부치 캐시디하고 선댄스 키드 캐릭터 거기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내일 향해 쏴라예요. 전혀 관련 없네요. 전혀 관련 없죠. 보니 앤 클라이드 한국 번역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을 왜 이렇게 좋아해? 그냥 고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고스트 영화 혹시 아시나요? 이 장면 아실 텐데 도자기를 만드는데 여자가 앞에 있죠. 여자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알죠, 해주는 거. 알죠. 그 장면 아시죠? 네. 그 장면인데 그 장면에 나오는 영화 고스트인데 한국어 제목은 바로 사랑과 영혼이었다. 느낌이 있는데 언제는 못 살렸죠, 그죠?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야.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제목을 더 살려서 번역을 보통 안 하죠. 그렇죠. 그죠.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좀 전에 나온 뭐 전쟁 탱크 나온 영화 있잖아요. 퓨리라고 브래드 피트 그쵸. 나오고. 그거를 아마 이 시기에 이제 정식 발매를 했으면 아마 뭐 제목이 뭐 서부 전선 처리 복수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죠? 약간 네. 공포스럽네요. 그렇게 나올 걸 생각하니까. 이때는 그냥 좀 이렇게 좀 구구절절하게 많이 덧붙이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 얘기를 해볼 건데 아무튼 오늘의 변칙 현상입니다. 제목은 비디오 테이프와 돌쇠의 쌀밥.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되야겠습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트로 듣고 오셨을 텐데, 이거, 뭐, 비디오를 좀 경험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트로죠? 그렇죠. 저도 다 알고 있고. 모든 비디오에 있었어요, 웬만해서는, 그죠? 그쵸. 네. 이 인트로의 정체는 무엇이냐? 당시에 문화부에서, 현재는 문화체육부입니다. 문체부. 당시 문화부에서 기획하고, 대원 미디어, 당시엔 대원 동화라는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 당시 대원 동화가 제작해서, 참고로 대원 미디어는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카드 파는 그쪽입니다. 유효한 카드 정식 수입사. 제도를 많이 받은 회사군요. 돈을 그냥 아주 그냥 갈기로 끌고 모았죠. 그쵸. 초등학교 때. 네, 아무튼 대원 미디어 제작을 해서 이제 90년대에 이 비디오 테이프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제작된 비디오 테이프를 보신 분은 이 인트로를 한 번쯤 보셨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 비디오 테이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이제 비디오 테이프라는 이제 아날로그 저장 매체인데 아날로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세계 최초의 비디오 테이프는 1951년에 나왔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네, 그렇죠. 3M 아세요? 3M? 3M 알죠? 테이프. 그렇죠. 테이프, 뭐 장갑. 저도 그쵸. 이제 취미로 목공하는데 방독면도 3M이고 뭐 장갑도 3M. 3M 게 좋아요. 아무튼 그게 아마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니팩처링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3M일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무튼 3M사에서 제작된 2인치짜리 녹화용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게 최초의 그 비디오 테이프라고 봅니다.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박스에, 플라스틱 박스 안에. 엄청난 거죠.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싸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이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비디오 테이프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비디오 테이프 뭐였냐? 일본이 JVC사에서 1976년 출시한 가정용 비디오 테이프 VHS입니다. VHS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비디오 대면에서 빌리는 그 비디오 테이프가 바로 VHS 테이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 VHS의 전성기는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까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비디오 대여점이 굉장히 많았죠. 이따가 또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제 VHC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20년은 전성기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은 했죠. 그렇죠. 하지만 뭐가 등장했죠? 이제 CD형. 네. CD 아시죠 다들? 그렇죠. CD형 영상 저장 장치 DVD가 등장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996년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화질이면 화질, 용량이면 용량, VHS보다 우월했다. 훨씬 더 우월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구도도 훨씬 더 좋았다. VH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떨어뜨리면 바로 그냥 끝입니다. 아작이 아시죠? 나버리죠. 아작이 나죠. 그리고 뚜껑 열어갖고 살짝만 만져도 그 테이프 못 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훨씬 더 튼튼한 내구도를 자랑했다. CD 같은 경우는 뒷면에다가 마카로 글씨 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네. 프레디 2 이런 식으로. 보통 그 불법 복제. 그렇죠. 보통은 그거 역 앞에서 그 자판대에다 파는 거 그거. 이 고급 용어로 CD를 구워주다. 맞죠. 굽다라고 굽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굽다, bur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구도라는 게 단순히 떨어뜨렸을 때의 내구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영상을 굉장히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본 것도 보고 지금은 당장 나오는 것만 봐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있는 거를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VHS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다 보면 열화가 일어납니다. 열화가 일어나면은 결국 네. 화질이 안 좋아진다는 화질도 뜻이죠. 안 좋아지고 이제 나중엔 잘 나오지도 않고 DVD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DVD는 그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DVD 세상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죄송합니다. DVD 세상 2000년대까지 갔어요. 그렇죠. 왜냐면 오히려 더 좋았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보급됐기 때문에 VHS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일단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TV에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DVD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자체에 DVD 드라이브가 CD 드라이브가 있으니까 그쵸. 바로 넣어서 보면 된다. 이게 또 엄청난 혁신이었죠, 그죠? 저도 많이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그게 국룰이었죠. 그 당시 본체를 사면 항상 DVD 드라이브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사야 되지만 따로, 그죠? 그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DVD로 그렇죠.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지브리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다 DVD로 나왔고 노트북에도 심지어 CD 드라이브가 항상 달려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게 노트북의 핵심이었다. 야, 이걸로 영화 볼 수 있는 거야? 와, 형 이걸로 영화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죠, 그죠? 그렇죠. 지금은 CD 드라이브 달고 나오면은 완전 미친놈이 느낌이지만, 그죠? 그렇죠. 따로. 근데 그레나딘 소장님은 네. 그거 쓰시잖아요. 네,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크 드라이브를 쓰잖아요. 플로피 디스크 그거. 그렇죠, 플로피 디스크. 그것도 장난 아닙니다. 그게 그 인터넷 보면 싸구려 팔거든요. 만 얼마짜리 디스크 드라이브 USB로 작동하는 거. 그거 여러분 사시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어떤 경우는 그게 외부 전력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안 읽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디스크가.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전력이 많이 필요해. 디스크가 돌려야 되잖아요. 원반 연락 빨리 돌려야 되잖아요. 그쵸. 외부 전력이 필요해요. USB 가지고 안 되는 거야. USB 3.0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 있고. 그래서 외장 전력 공급 장치가 달린 그 디스켓 드라이브를 사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네. 얼마에 사셨어요? 저는 지금은 이거 그냥 외부 전력 없는 거 쓰고 있는데 외부 전력 있는 거는 뭐 한 $70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비싸네요. 네, 차라리 그냥 당근마켓에서 연락 오래된 컴퓨터 하나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거기 CD 드라이브, 거기 디스켓 드라이브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건 완벽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DVD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성기를 맞았고, 근데 DVD 세상도 영원하진 않았다. 그렇죠. 이제 뒤에는 블루레이가 등장했다. 블루레이. 그쵸.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DVD 연장선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진짜 핵심사는 일단 VOD. TV에 VOD 있죠. 이제 그쵸. TV로 그냥 바로 볼 수 있죠. 위성 TV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타는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그렇죠. 이제 누가 DVD 봅니까, 그죠? 요즘은 다 넷플릭스 이런 거. 그렇죠. 요즘 CD 자체를 잘 안 사잖아요. CD를 사는 경우는 그거죠. 기념품.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 이번 CD 발매한다.
그러면은 뭐 한 장 사는 거죠. 한 장 사고 다시 영원히 안 돌려봅니다. CD 드라이브도 없잖아요, 요즘. 그죠? 이 군대에서 이제 많이 썼었어요. 왜요? CD 플레이어로 노래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못 썼기 때문에 아, 그때 핸드폰 없을 때구나. CD 플레이어는 돼요? CD 플레이어는 돼요. 이제 근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이제 등록 필증을 받아야 네. 군대에서 이제 쓸 수 있는데 아, CD에 대해서요? CD하고 CD 플레이어 둘 다 CD 받아야 플레이어. 돼요. 그러니까 CD 플레이어라는 게 휴대용 CD 플레이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필립스 거 썼었어요. 야, 휴대용 CD 플레이어도 상당한 건데 그게 그 당시에 또 혁신이었잖아요. 허리춤에 차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겁진 않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거기다 이어폰 연결해갖고 다니면 완전히 뭐 신세대 멋쟁이. 그쵸. 그 정도면 진짜 신촌 다닐 수 있다. 약간 도시 남자. 도시 남자, 차가운 도시 남자. 마이마이 같은 느낌으로 좀 패션 아이템이었는데 하여튼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DVD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뭐 HD도 있고 우리 USB 있잖아요, USB. 그쵸. USB가 싸지면서 또 DVD가 장점을 좀 많이 잃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DVD가 은근히 보관하기가 좀 그래요. 맞아요. 그죠? 약간 공간을 은근 많이 차지해요. 은근 많이 얇은데 그러니까 이 여러 개 뭉쳐놓으면 그 효율성이 또 괜찮은데 또 한두 개 들고 다니기에는 좀 너무 좀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죠? 그쵸. 웹하드가 있으니까. 웹하드도 요즘은 잘 안 쓰지 않나요? 웹하드도 잘 안 써요 요즘은. P2P 사이트. 옛날에는 뭐 푸른이었나? 푸르나. 푸르나. 그것도 P2P죠. 그쵸. 그거하고 뭐 이제 파일 보시기. 무슨 그죠. 파일, 오모 파일, 뭐 애플 파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거나 붙여도 다 호두 있을 파일, 거예요. 호두 파일, 뭐 망고 파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한번.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체가 됐고 웹하드도 이제 뭐 지금 OTT 유튜브가 다 있으니까 토렌트는 아직까지 안 죽었네요, 그죠? 그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토렌트는 내가 봤을 때 안 죽을 거예요. 이제 OTT가 또 다양해지면서 이게 넷플릭스 하나만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 이제 토렌트 안 봐도 되겠다, 넷플릭스 다 있네 그랬는데 이제는 넷플릭스 있던 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우리도 디즈니 플러스에 넣을 건데 넷플릭스 안 줄 거야 이러면서 춘추 전국이 됐잖아요. 그쵸. 여기에 있는 게 여긴 없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토렌트를 더 쓰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토렌트의 처음 모델이 이뮬인가요? 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뮬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뮬은 신기했던 게, 뭐 제가 썼다는 게 아니고, 뭐 네네네. 검색해서 봤을 그렇죠. 때. 저는 뭐 올드보이도 블루레이 DVD로 샀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라서. 이제 이뮬이라는 게 토렌트 파일을 보통 구해서 네. 이제 더블 클릭하거나 뭐 그러면 그렇죠. 토렌트가 돌아가면서 받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뮬은 검색 기능도 있었어요. 애초에 거기서 그 파일을 찾을 자체에서? 수가 있었어요. 완전 파이럿 베이네. 해적만이네, 해적만. 그렇죠. 해적들 본거지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등장하면서 뭐 그런 게 훨씬 더 간편해졌죠.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절대 안 그러죠. 그러면 안 되죠. 또 저작권이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아무튼 자 다시 비디오 테이프 얘기로 돌아가서 비디오 테이프 원리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프가 안에 있습니다. 자기 테이프가 그 수정 테이프 있잖아요. 수정 테이프만 돌돌 말려 있어요. 근데 사실 잘 보시면은 비디오 테이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바퀴가 두 개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두 개 딱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딱딱 돼 있죠. 이제 비디오를 완전히 새삥이라면 한쪽에 테이프가 다 말려 있어요. 그렇죠. 이 테이프 그쵸. 길이가 한 24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에펠탑이 330m거든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 테이프가 말려져 있고 이게 양쪽 바퀴를 돌리면서 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한쪽 테이프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리고 이 사이에 헤드가 있어서 읽는 거죠. 기계 안에서. 그러니까 그 톱니바퀴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렇죠. 거기서 읽는다는 거죠? 거기서 읽는 거예요. 그것을 테이프를 쏙 빼서 헤드가 이렇게 얼얼얼얼 읽는 겁니다. VCR 기계 안에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영미권에서 비디오 대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때. 거기 비디오를 빌리면은 스티커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 써있나? Be kind, rewind라고 돼 있어요. Be kind가 좀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제발 please 뭐 이런 뜻이에요. 네. rewind는 뭐예요? 회기 돌아가다. 그렇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되감기 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봤으면 되감기 해갖고 딴 사람이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당히 문구가 있습니다. 꼬아 말했네요. Be kind, rewind. 그냥 리와인드라 그러면은 안에 명령질이야 이러니까 비카인드라는 말도 쓴 거죠. 그리고 사람의 네. 기분까지 고려해서 착하게 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미셸 공드리 감독이 이제 동명 영화도 있습니다. 이제 잭 블랙 나오는 영화인데 비카인드 리와인드라고 무슨 영화냐면 잭 블랙이 노숙자 비슷하게 캠핑카에서 사는데 친구가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거든요. 거기 비디오 가게 주인 따로 있고. 네. 근데 잭 블랙이 사는 곳 옆에 무슨 전기 공장 같은 게 있어요. 수상한 전기 공장.
잭 블랙이 거기를 되게 싫어해서 들어가서 부시려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 사고가 나서 전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자석이 돼요. 자석 인간이 되는 몸이 자석 인간이 돼버려요. 막 길거리 가는데 막 무슨 파이프 날라와서 붙고 이래요. 근데 그 비디오 가게 주인이 딴 데로 출장 간 사이에 비디오 가게 점원이 친구잖아요. 놀러 그쵸. 가거든요. 가는데 몸이 자석이니까 비디오가 다 망가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몸이 비디오가 자석이니까. 다 망가졌어. 비디오가 안 나와 이제. 그래서 비디오 가게 주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 잭 블랙하고 거기 점원하고 둘이서 거기 있는 영화를 다 찍어야 돼요. 직접 찍어요 이제. 그 캠코더 가지고 조스달로 이러고 막 그런 타이타닉 영화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타이타닉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여튼 결국은 이제 이 영화의 교훈은 비디오 테이프 옆에다 자석을 두지 마라. 자기 테이프이기 때문에 자기 자석을 띄고 있는 테이프이기 때문에 자석이 옆에 있으면 망가질 수 있다.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VHS 기계 안을 보면은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돌리면서 헤드가 여기 테이프 안에 적혀져 있는 자기 패턴을 읽어요. 그리고 이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이 화면에 띄워주는 거죠. 근데 이제 박사님이 전문 분야인데 이 쾌청 테이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시?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어디다 쓰는 거냐면 여러분도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영상이 잘 안 나온다. 영상이 좀 흐릿하게 나온다. 비디오 바꿔봐도 똑같네? 그럼 기계가 문제인 것 같아. 이럴 때 쾌청 테이프를 한번 딱 넣고 돌려주면은 영상이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저희도 많이 돌렸어요. 근데 이게 처음 들으면 무슨 유사과학인 것 같거든요. 아니 그 테이프 하나 돌렸다고 무슨 뭐 영상이 깨끗해 뭐 전자파 차단 스티커 뭐 이런 건가? 블루라이트는 진짜 있는 건데 뭐 이제 코로나 차단 스티커 있잖아요, 그죠? 목에다 붙이는 거 그런 느낌. 여기 그 뭐 필드가 생겨서 뭐 방어를 해준대요. 비말 방어 뭐 이런 거 해준대요. 나도 뭐 그런 느낌인가 뭐 생각을 했거든요. 유사과학인가요? 아 절대 유사과학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 쾌청 테이프는 이제 영상이 잘 안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보통 그 기계 테이프에 먼지가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네네. 많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먼지가 기계 내부에 막 쌓여요. 네네. 쌓이면은 이제 아까 헤드가 이제 자기 테이프를 읽어야지 영상이 그렇죠. 재생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먼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못 읽는 거예요. 뜨문뜨문 읽으니까 화질이 굳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VHS 이제 기계를 이제 분리해가지고 내부의 먼지를 닦아내면은 네네. 되는데 사실 그 귀찮잖아요. 힘들죠. 위험하죠. 그리고 그죠. 뭐 네. 조립을 또 해야 되니까. 조립은 또 분해의 역순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는데 잊어버리거나 절대 못 하거든요. 못해요. 조립은 말이 쉽지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쾌청 테이프를 돌리면은 네. 분해하지 않고 혁신적으로 이제 쾌청 테이프 안에 이제 정전기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먼지를 다 네네. 붙이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테이프 자체에 정전기에 이런 성질이 있어서 그쵸. 그러면 돌려주면 거기 기계 내부에 먼지가 거기 붙는 거죠. 그렇죠. 천재적이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먼지를 네. 제거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미국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거기도 옛날 영화 보면 테이프 돌리는 장면 나오거든요. 영상 화질 안 좋다. 테이프를 돌려라. 거기서는 이제 약품을 쓰더라고요. 아 이거는 거기도- 제가 네. 지금 말한 건 건식이고요. 쾌청 테이프는. 네, 그렇죠. 이제 습식 클리너라고 이제 약품을 네. 넣어가지고 이제 먼지를 이제 묻게 하는 것도 그렇죠. 있어요. 거기도 특수 테이프가 있고 쾌청 테이프처럼 그 테이프 어디다 넣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다 뭐 안약 같은 걸 넣어갖고 그걸 돌리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이게 아마 습식 테이프 말씀하시는 그 습식 클리너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쾌청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면은 뭐 영원히 쓸 수는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 저희 박스 테이프로 막 먼지 떼보신 적 있죠? 그렇죠. 집안 먼지 개털 막 같은 거 떼다 네. 보면은 네. 이제 결국 접착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원리처럼 이제 네. 쾌청 테이프도 똑같다. 일정 횟수 이상은 사용이 안 된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쾌청 테이프 이제 전면부 이제 비디오의 제목이 붙는 부분이죠. 원래 네네네. 거기 이제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도록 숫자를 적는 빗금란이 있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네. 있습니다. 빗금란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일정 횟수 이상은 사용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쾌청 테이프를 사용할 때 사용할 일 없겠지만 아무튼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비디오 테이프를 접하는 장소는 비디오 대여점이죠. 이 얘기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비디오 대여점은 단순히 비디오를 대여해 줄 뿐만이 아니라 지금이 이제 살짝 영화 커뮤니티 역할을 했다. 그렇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유튜브 영화 채널 댓글창 내지는 DC 모시기 그 영화 갤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그런 거. 그렇죠. 네, 있겠죠. 뭐 그런 느낌 없는 게 없더라. 없는 다 게 있어요. 다 없던데. 있어요. 예전에 모니터 차려고 혹시 있나요? 이거 모니터 갤러리 검색해 보니까 있던데요, 그거. 다 있어요. 다 있어. 없는 키보드 것도 갤러리 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일종 커뮤니티 역할을 했습니다. 테이프 대여점 같은 경우에, 비디오 대여점 같은 경우에는 80, 90년대가 전성기라고 볼 수 있겠죠. 금액은 이제 국룰이 이제 1,000원입니다. 1,000원. 한 권 빌릴 때. 신작은 2,000원 정도. 비디오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2,000원. 좀 오래됐다. 고전 영화다. 그럼 500원. 대여 기간은 일주일이고요. 한 사람도 봐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케이스가 뒤집혀졌다 이러면은 누군가 빌려갔다는 얘기죠. 요즘 뭐 알라딘 이런 데 가면은 뭐 도서관 이런 데 가면은 뭐 누가 얼마나 빌려갔는지 전산망에 다 뜨는데 그때는 그냥 직접 가갖고 뒤집혀져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대여점 주인이 또 특이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영화의 커뮤니티다 이런 네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대여점 주인은 보통 영화의 박사였다. 박사죠.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여러 정보를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의 정보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제 대여점 주인은 혼자 커뮤니티를 운영하세요. 빅데이터요. 이미 빅데이터. 다 알고 계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있잖아요. 그 숨 참고 다리 건너는 거 하면 그 원생과 치료 행방불명으로서 막 2000 몇 년 개봉 막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들었고 맞아. 이렇게 그런 설명을 느낌이에요.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좀 아리까리한 영화가 있잖아요. 나도 기억난다. 비디오 대여점 갔는데 그 다람쥐들이 땅콩 훔치는 거 있는데 햇지네 애니메이션 영화 말하는 거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다 보셨어요. 주거를 살짝만 하면. 근데 그리고 보면은 좀 오래된 비디오 대여점 같은데 보면은 항상 그 카운터 옆에 TV가 조그만 게 하나가 있고 맞아요. 거기서 항상 틀어져 있잖아요 영화가.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놓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진짜 주인장이다. 그러면 맨날 손님이 오나 마나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손님 쳐다보지도 않아 심지어. 그냥 1,000원 애들도 놓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전화합니다. 그래. 그걸 계속 봐. 엄청나게 보셨겠죠? 그분은 그쵸. 하루에 10몇 시간을 거기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빅데이터 일종의 현대의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렇죠. 물어보면 추천도 해줄 거예요. 저희 가족끼리 영화 볼 건데 좋은 거 뭐 없나요? 현대의 이제 넷플릭스 알고리즘, 뭐 유튜브 알고리즘 뭐 그런 느낌이었죠. 저 더 똑똑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답게 프랜차이즈점도 있었습니다. 이제 영화 마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 영화 마을이 제일 큰 프랜차이즈였다고 해요. 전국 60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큰 게 으뜸과 버금이라고. 일단 프랜차이즈 이름부터 좀 뭔가 좀 있네요. 뭔가 그쵸. 출판사 같은 이름인데 으뜸과 버금. 네, 이것도 200개 지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1996년 이후에 IMF 시절에는 비디오 가게가 급속히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IMF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망했죠. 회사가 다 망하고 그러잖아요. 네, 많이 망했죠. 이제 그러니까 실직한 회사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죠? 그럼 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해요? 이제 비디오 대여점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치킨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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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 할 거 없으면 치킨집 차린다 그러는데 딱 그거죠. 비디오 대여점. 그죠? 네. 치킨집보다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리는 아무나 못하지만은 비디오 대여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살 수 있잖아요. 일단 누구나 비디오. 사갖고 그냥 놔두면 대여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국에는 많을 때는 4만여 개가 있었다고 해요. 4만여 개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영화 제작사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여기서 기회를 본 거죠. 비디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얼마로 인상했죠? 당시 이제 1997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당시 18,000원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27,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27,000원입니다. 27,000원 50%를 인상하고 50%를 그죠? 양아치네요 이거. 지금 가치로 하면 27,000원은 5만 원이에요. 5만 원. 비디오 테이프 한 개 5만 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지금 넷플릭스 한 달에 넷플릭스 한 달에 만 원이죠. 만 원. 만 얼마잖아요. 네, 프리미엄이 16,000원인가 그러고. 예. 근데 5만 원, 한 테이프 하나에 5만 원인 거죠. 왜냐면은 이게 좀 제작사 입장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어차피 테이프 하나 팔면 얘네들이 몇십 명이 빌려서 볼 건데 그걸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한 거죠. 그죠. 원가는 별로 안 비싸요. 근데 다 대여를 하니까 그 자체 문화가 돼버렸으니까 한 거고 그리고 뭐 대여점 많아졌으니까 싫으면 사지 마 이런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디오 가게도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슬슬 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여왕관도 일단 많아졌고, 그렇죠. 메가박스님 뭐 롯데시네마니에서 이제 TV도 이제 위성 TV, VOD 아까 말씀한 VOD가 이제 되고. 그렇죠. 사실 VOD 보셨나요? 근데 항상 개 비쌌던 것 같은데. 전 VOD 봤어요. 그래요? 무료로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봤어요. 옛날 거. 네. 옛날 거. 전 TV를 많이 안 봐서. 아무튼 VOD. 그죠. 그것도 엄청난 거죠. 사실 아무리 옛날 영화라고 해도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500원이나 내고 봐야 되는데 갖다 줘야 되고 그죠. 그렇죠. VOD는 그냥 침대 누워 이거 있네. 나 홀로 집에 있네 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혁신이었죠. 그리고 DVD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P2P도 나오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비디오 대여점은 이제 뭐 한물 간거고 DVD 대여점으로 바꾸거나 솔직히 나중 가면 이것도 부족해지거든요. DVD 대여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만화, 도서 대여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나는 거는 한 구석에 꼭 만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비디오 대여점은. 맞아요. 지금 저기 아직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네네. 그 뭐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만화책하고 DVD 같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뭐 DVD를 빌릴 일이 없죠. 빌려도 이제 뭐 재상할 것도 없는데 그죠? 근데 거기 망해가고 있어요. 망했죠? 폐업했죠. 폐업했죠. 폐업하고 있죠. 맞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2000년대 후반 또 2010년대 초반 이때 자주 보였던 풍경이 뭐냐면은 비디오 가게, DVD 가게 망해서 폐업 세일 있잖아요. 폐업 세일. 그쵸. 그죠? 폐업 세일 해갖고 이제 평소에 꿈만 꾸던 DVD를 살 수가 있다. 박앤 세일. 네. 이제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막 4개에 1,000원 막 이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죠. 지금 거기 망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폐업하는데 거기도 지금 거의 그 가격으로 팔고 만화책도 있더라고요. 파나요? 만화책도 팔고 이제 아직도 DVD도 있나요? 팔고 아직도 하나요 지금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가봐야겠네. 꽤 돼가지고 만화책이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테이프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제부터는 조금 음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음지 좋죠. 음지 좋죠. 자, 첫 번째 불법 복제입니다. 불법 복제. 인트로에서 보셨죠? 불법 복제. 비디오 테이프 같은 VHS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읽기도 쉽고 싸고 그러지만은 쓰기도 쉽습니다. 그쵸. 녹화도 가능하고 녹화 가능하다는 건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영화 하나 빌렸다. 그러면은 뭐 공테이프 하나 사갖고 그냥 바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특수한 기기가 있으니까 그죠? 대여점 창업 준비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거 하나씩만 다 빌리면은 그 대여점 하나 나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85년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비디오 테이프 불법 복제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판결이고요. 영화 애증의 계단을 불법 복제한 강서구에 사는 전종원 씨 이때 빠꾸 없어 그냥 다 공개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렇죠. 전모 씨 네. 아닙니다. 전모 씨는 뭔 전모 씨야? 강서구까지 알려줘. 강서구까지 그죠? 그렇죠. 솔직히 구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냥. 좀 아무튼 너무하긴 하네요. 강서구의 전종원 씨. 그래서 이제 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치로 1,700만 원이죠. 좀 많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뭐 무슨 파일, 뭐 호두 파일 뭐 이런 데 올려봤자 그렇게 벌금 뭐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나? 100만 원도 안 낼 것 같은데. 유포해도 얼마 안 그렇죠. 음란물만 내거든요. 아니면 상관없죠.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누가 걸렸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음란물이어도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아요 사실. 초범이고 그러면. 이분이 이제 900만 원, 이분은 뭐 민사지만 아무튼 9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왜 그랬냐? 당시 테이프가 IFB 이전이었지만 요즘 비쌌어요. 하나당 현재 가치로 34,000원이었어요. 34,000원. 하나 팔으면 하나 복제하면 34,000원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돈 뽑아내는 기계인 거예요. 이게 지금 파일롤이 이런 데는 실명 언급해버렸네. 아무튼 파일롤인가 뭐 애플 파일인가 호두 파일인가 하는 데는 뭐 해봤자 몇백 원이잖아요. 그쵸. 영화 하나 올려봤자. 근데 이거는 하나당 몇만 원씩 하는 거예요. 하나당 10,000원에 팔아도 돼. 공테이프 뭐 얼마나 하겠어요? 1,000원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거 하나씩 10,000원씩 이렇게 해갖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범죄, 엄청나게 수익성이 있는 범죄였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많이 책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일단 음지에는 불법 복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음지 생활. 에로비디오입니다. 에로비디오. 그렇죠. 빨간 비디오라고도 하죠. 네. 1980년대가 또 에로 영화의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때 또 유명한 게 이제 우리 또 존경에 맞지 않는 민머리가 매력인 그분 있죠? 그쵸. 그분 있죠. 예, 그분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제 국민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려놓겠다. 학생놈들이 말이야, 정치 이런 거나 하고, 안 되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게 바로 3S 정책이다. 3S입니다. 3S가 뭐죠? 스포츠 있죠. 이때 프로야구 이런 거 생겼죠. 그렇죠.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이때 출범을 했죠. 스크린, 네, TV입니다. TV. TV 영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야스. 야스죠. 세 번째 S는 야스입니다. 야스. 그렇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1980년대 말부터는 VHC가 또 싸져서 가정에 비디오가 막 공급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죠. 비디오를 이제 기계 다 있으니까 이제 다 빌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로 영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끊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8년 에로 영화의 할아버지계라고도 할 수 있는 산모루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90년대 그 유명한 젖소 부인 바람났네 시리즈. 명작이네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아, 저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 시절 옛날 영화에서 이걸 언급하는 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들어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시절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김성모는 아니고 박인권 성인고 쩌니전쟁 만화 아세요? 쩌니전쟁. 아, 네, 알아요. 박인권 선생님의 만화를 보면은 이게 좀 많이 나와요. 젖소 부인 얘기가.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알 것 같아. 근데 예, 젖소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바람이 났다는 거 있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IMF 때 모든 한국인이 어려웠을 때도 에로비디오는 호황이었습니다. 호황. 비디오 대여점이 전체 배당 중에 30%가 에로비디오였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먹여 살렸네요. 먹을 살렸죠. 에로비디오가 없으면 이제 사업이 안 되는 수준이죠. 30%면.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부터 에로비디오는 전성기를 맞이했고, 근데 이제 패러디 에로라는 게 있어요. 패러디 에로. 아, 그렇죠. 이미 있는 영화나 작품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로 핵심이죠, 그죠? 왜냐면 그냥 에로를 하면 사람들이 좀 낯설하니까 패러디를 해갖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제 95년에 젖소 부인 바람난내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히트를 친 나머지 다른 에로 영화도 이 제목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젖소 부인 바람난내 다음에는 이제 만두 부인 속 터졌네, 물소 부인 물 올랐네, 옆집 부인 담 넘었네, 홍수 부인 난리 났네, 뭐 이런 명작이네요. 제목만 들어도. 제목만 봐도 개꿀잼일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어요. 뭐 부인이 이렇게 많아, 뭘.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이미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를 패러디한 에로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99년에는 그 유명한 설경구이 박하사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걸 패러디한 박하사랑 했던 거죠, 그죠? 박하사. 그렇죠. 박하사. 하사 중사 원사 할 때.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해야 그렇죠. 합니다. 박하사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질라 같은 영화는 이제 커질라. 위험하네요. 그렇죠. 귀신이 산다는 귀신이 싼다. 그 다음에 목포는 항구다를 목표는 똥꼬다. 네. 그렇죠. 닮아야 놀자는 닮아다 하자. 네. 그리고 이건 좀 최근 건데, JSA 공동경비구역 있잖아요. 공동경비 구멍. 그 다음에 이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는 소세지가 빠따를 만났을 때, 이거는 패러디라고 봐야 돼요, 이거? 저 잘 모르겠네요. 소세지가 빠따를 만났다는 게 뭔 뜻이죠? 조금 상상하기 싫긴 하네요. 그러니까 더 큰 뭔가를 만났다는 건가? 어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 정수는 이 에로 영화 중에 1인자, 이 에로 영화 중에 가장 제목을 잘 뽑은 작품은 이겁니다. 마님, 왜 돌쇠놈에게만 쌀밥을 주시나요? 이게 제목이래요. 자, 이게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이 증언이 있습니다. 이런 비디오가 있었다고. 근데 저희가 확인이 안 돼 있어요. 저희 변칙현상연구소에서 이 비디오를 입수하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사님? 하도 인기가 많아서 이제 흔적도 없이 다 팔린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하도 돌려봐서 다 망가진 거죠. 그럴 수 있겠네. 그게 가능성이 있네, 그게. 이게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한 번 제작해서 뿌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다 돌려본 나머지 테이프가 망가졌다. 그렇죠. 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이제 롤이라는 게임을 하시잖아요. 박사님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쓰레기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박사님 롤 아이디가 뭐였죠? 이제 닉네임이 돌쇠의 쌀밥이죠. 그렇죠. 여기서 나온 거죠? 뭐 비슷합니다. 예. 네, 마님은 왜 돌쇠에게만 쌀밥을 주었을까? 저에게 쌀밥을 주신 이유가 있었구만요. 그래도 제 그 롤 닉네임은 네네. 포브스 선정 가장 잘 지은 닉네임에 선발이 됐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진짜 잘 지었어요. 돌쇠 쌀밥. 아무튼 이 비디오에 대해서 이 마님 왜 돌쇠놈에게만 쌀밥을 주시나요? 이 비디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희 이메일로 연락을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에로 비디오가 많기는 한데 이제 미성년자들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한정적이었다, 그죠? 네. 그렇죠.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지역이 있었다. 그게 바로 뭐죠? 바로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그렇습니다. 네. 청계천은 이제 콘텐츠의 무법지대였다. 무법지대. 매드맥스 세계관이죠, 거기는 혼자서. 상당히 이제 역사가 깊습니다. 요즘은 별로 안 그러는데 네. 요즘 청계천 하면은 그냥 뭐 잘 꾸며져 있고. 그렇죠. 뭐 산책하고 좋고 옛날 책도 팔고. 그죠. 겨울에 연등 축제 하나요? 맞아. 그죠. 그런 거 해요. 뭐 네. 불빛 축제 뭐 이런 거 하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곳인데 맞아요. 지금 네. 아주 예전에 한 50년대부터 이제 네, 역사가 네, 있는데 네, 네. 불법 복제판 네, 네. 이제 LP 백판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백판. 약간 은어 느낌인 그렇죠. 거예요. 백판. 그렇죠. 이제 금지곡이 있었잖아요. 당시 예전에. 박정희 시대에는 이제 뭐 금지곡이 있었죠. 그렇죠. 불순하다 해서. 예. 외설 잡지. 플레이보이. 그렇죠. 펜트하우스.
이런 네. 세 가지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네네. 7080에 이제 7080 때 청계천의 3요소가 이제 백판 네. 아까 말한 백판 네. 빨간 책 빨간색 그렇죠. 전자오락 전자오락. 여기에 이제 비디오가 이제 다시 추가가 된 거죠. 자연스러운 경영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원래 이제 해적들 소굴에 이제 수익성 있는 상품이 하나가 더 들어온 거죠. 맞습니다. 완전 해적들이잖아 이 사람들.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당시 인물들 증언에 따르면은 청계천 사가 세운상가에서 이런 걸 많이 팔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판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 아무래도 무조건 불법이다 보니까. 그렇죠. 에로 비디오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많았고 청소년 사는 건 당연히 불법이고 청소년 파는 건 당연히 불법이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청소년이 가갖고 그냥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어디 듣고 왔겠죠? 여기서 판대더라 듣고 왔겠죠? 그러면 이제 아저씨가 나타나갖고 좋은 거 보여줄까? 이러면서 이제 정체불명의 비디오를 꺼내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초록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빨간색 아닌 표시. 그렇죠. 빨간색 표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에로 비디오를 입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피해자가 나와요. 피해자가. 그렇죠. 누군가는 에로 비디오를 보겠지만은 제대로 된 에로 비디오를 보겠지만은 누군가는 피해자가 나와서 큰맘 먹고 구매를 했는데 학생으로서는 나름 거금을 줬겠죠. 테이프 하나 몇만 원 할 테니까 그죠? 그렇죠. 나름 거금입니다. 집에 가서 두근두근 하면서 틀어봤더니만 따라따따따따따따 전국 노래자랑.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나은 경우고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동물의 왕국 그렇죠. 내지는 전원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에로비디오 복사하나 전원일기 복사하나 똑같은 테이프인데 그냥 뭐 에로비디오 주지 뭐하러 저런 걸 전원일기 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복사기는 있는 건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걸 것 같아요. 미성년자한테 팔다가 걸렸다고 쳐봐요. 그렇죠. 경찰이 이거 뭐야 하면서 그러면 그 에로비디오 아닌데요? 뭐야 틀어봐. 따라따따따따따 피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그렇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눈탱이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몇 명의 운 안 좋은 희생자가 있었다. 희생양이 있었다. 그 도포미 박사님도 비디오는 아니지만 뭐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저희 때는 이제 중학교 때 P2P가 유행했었는데 그렇죠. 네. P2P 때 이제 그 동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동현이, 이제 네. 중학교 때 네네. 이제 당시에 유행했던 네. 모바일 게임 이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막 갤럭시 G5, 갤럭시 S2 뭐 이런 거 쓰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스타일리시 스프린트라는 게임을 그런 적이 없네. 했었는데 네. 이제 동현이한테 형이 있었어요. 형. 네. 이제 그 빨간 비디오를 보시려고 받은 거예요. 이제 제목이 가족이 있는데 점점점 AVI였어요. AVI가 국룰이죠. 그쵸. 이제 그렇다고 했어요. 뭐 이거 받을 거다. 막 게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별로 관심 없었고 게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동현이 형이. 소리를 가족이 있는데 점점점 AVI였는데 틀어보니까 가문의 영광이 나온다고. 가문 영광 4편이었다고. 네, 4편이었어요. 4편. 그거까지 4편. 뭐 김장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쵸. 김장하고 막 김치, 종갓집 김치 뭐 이러고. 뭐 그렇습니다. 눈탱이 맞은 거죠. 그쵸.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있죠. 근데 이때는 덜 했어요. 그래도 왜냐면 몇백 원이니까. 그러네. 그쵸, 그 당시에는 또 몇만 원이었는데 그죠. 그죠. 덜 화나죠. 그러네. 어차피 집에서 받으니까. 그쵸. 거기는 또 없는 돈 해갖고 교통비 내갖고 청계천까지 간 건데. 그쵸.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간 비디오라고 했습니다. 빨간 비디오. 왜 이런 비디오가 나왔냐? 왜 이런 이름이 나왔냐? 당시 1980년대에 비디오 표지는 연령 제한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해놨거든요. 청소년은 녹색, 성인용은 적색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그 대원 미디어 인트로 영상 있잖아요. 호환마마 모싱이 하는 거. 거기도 영상을 잘 보시면은 청소년 녹색, 성인용 빨간색 그 비디오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그 청소년 거만 보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내 안이 음란마귀라는 책을 피신 김봉석 문화평론가 김봉석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청계천 일대에서 포르노 비디오를 많이 구했고 심야에는 다방이나 만화방에서 포르노를 틀어주기도 했다. 다방 커피 가격이 300원일 때 비디오 한 편 가격이 500원에서 600원 정도로 오늘날로 치면 1만 원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거의 영화 관람비죠. 그렇죠.
예, 거의 비디오 한 편 가격이 뭐 영화 관람비 그 정도였네요. 또 몇만 원까지는 아니었네요, 또 그죠? 생각보다 괜찮네요. 생각보다 괜찮. 원래 어차피 불법 복제다 보니까 막 저작권료까지는 낼 그쵸. 필요가 없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에로 영화가 그렇게 사실 뭐 크지가 않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규제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불법 다운로드가 이런 불법 복제가 저 에로 영화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을 넘어서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네, 그렇죠. 언젠가는 또 우리나라의 에로 산업이 성장을 해서 성장을 하는 게 맞나? 아무튼 네, 뭐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급하게 정리한.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변식 현상 파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나딘 소장 도포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풍 갈 때.